네, 안녕하십니까. 안태욱장입니다. 오늘부터 월간 손님을 한 번 더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범 국회의원이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주 요새 국회 본회의도 많고 일정도 많으신데도 이렇게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네. 꼭 좀 시간 내주시고 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 이제 당선하셔서 의회 들어가신 지 100일이 좀 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네. 페이스북에 보니까 바쁘게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의정 생활 좀 어떻습니까? 뭐 저를 포함해서 네. 의원들끼리 만나면 네. 야, 뭐 국회의원들 노는 줄 알았더니 엄청 바쁘다. 정말. 뭐 이렇게 개인 시간이 없이 분초로 다녀야 되냐. 네.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생각보다 국회가 많이 바쁘고 또 일도 많고 네. 뭐 그게 꼭 본회의 상임위원회만이 아니고 네. 그 새벽에 공부 모임부터 시작해서 각종 그 부처를 포함해서 또 그 민원인들 또 접견해야 되고 그분 의견도 들어야 되고 또 그 당 내에 또 여러 가지 또 활동 조직위원회가 있으니까 네. 그 회의도 참석해야 되고 또 지역구도 또 열심히 와야 되고 네. 예, 좀 바쁩니다. 상당히 이제 부르는 데도 많고 해야 할 네. 일이 많군요. 네. 의원님은 상임위원회가 어디죠? 제가 좀 길어서 네.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네. 경제 관련된 건 거의 다 하신다고 그렇죠. 보면 되겠네요. 산업 분야, 통상 분야, 자원 분야, 네. 중소기업, 특허청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 소관 상임위. 그러면은 오창하고 청원부가 지역구니까 네. 갑자기 우리 충북의 산업 곡창지대인데 그렇죠. 의원님께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도 그래서 분야별로 얼마 전에는 그 반도체 관련 소부장 기업들과 정책 간담회를 했고, 네. 지난 그 엊그제죠. 네. 그 2차 전지 우리 업체들하고 또 국회에서 정책 간담회 하고 그래서 그런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또 지원하는 일도 저의 중요한 역할이니까요.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좀 네. 먹고 살게 좀 해주십시오. 요새 경제가 많이 어렵다는데. 맞아요. 정말 어렵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달라진 게 좀 있다면 어떤 책임감도 있을 테고 현실적으로 좀 느끼는 달라진 점 어떤 게 있습니까? 뭐 1차적으로는 월급이 꼬박꼬박 나온다는 거. 월급, 제가 그동안 월급 시간 또 무급으로 이렇게 또 생활을 했으니까 또 너무 많이 받는다고 비판하는 분도 계시던데 또 저는 써보니까 부족하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네. 그러고 저는 제일 그래도 의미 있게 생각되는 건 그 입법기관이라는 걸 실감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마음 먹으면 다양한 전문가와 이런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일단 법을 발의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법을 심의할 수 있다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권한이구나 이렇게 좀 새로 느끼고 있고 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예산이죠. 네, 예산. 정부 예산에 대해서 뭔가 그래도 그 견제하고 통제하고 또 필요한 예산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다는 것. 이 두 가지는 정말 제가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큰 권한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뭐 아무래도 그 찾는 분이 많아진 거. 네. 예전에는 제가 찾아가야 됐었는데 요즘은 그래도 필요한 분들이 저를 찾아주시고 또 여러 가지 하소연해 주시고 그것은 이제 그만큼 권한과 책임이 있기 때문이니까요. 그렇죠. 그런 말씀 좀 들을 때마다 내 좀 위치가 바뀌었구나 이런 걸 좀 느끼고 있습니다. 네. 아주 찾아오는 분이 많아서 좀 힘드시긴 할 텐데 네. 잘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는 좀 더 본격적인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뭐 현안에 대한 말씀, 요새 현안이라는 거 별거 없어요. 지금 누구죠? 명태균 씨 의혹 사건, 김건희 여사 특검법 거부, 뭐 이런 정치 문제인데 지금 서울 또는 뭐 청주도 왔다 갔다 하시니까 민심이 어떻습니까? 뭐 민심은 폭발 직전이다. 네. 그러니까 이 정권이 출범할 때 공정과 상식
네. 그다음에 자유 뭐 이런 걸 내세우고 출범한 정권이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공정과 상식이 어디 있냐. 네. 그리고 대통령의 영부인인 김건희 여사는 정말 온갖 지금 그 각종 비리와 또 지금 당무 개입을 넘어서 지금 공천 개입까지 네. 또 최근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서 네. 실질적인 그 피해자가 아니고 또 단순 관여자 이상을 넘어서는 그런 역할을 했다. 그리고 실제 이익도 봤다라는 것이 또 이제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러다 보니까 이 지금 윤석열 정권은 국민 분노 유발자다. 이렇게까지 평가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민심은 좀 흉흉하고 심각한 상황이고요. 그 가장 큰 이유는 경제 문제입니다, 사실. 경제? 예. 아. 지금 그 서민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동안 실질 임금은 거의 마이너스 상태. 그러니까 쓸 돈은 없고 네. 거기에 지금 고금리 고물가, 그렇죠. 특히 물가 관리를 못해서 네. 이 고물가 문제도 특히 생활 물가가 심각하고 특히 소상공인들, 중소기업인들은 지금 매출 감소로 인해서 생존의 위기에 직면해 있지 않습니까? 지난해 통계를 보니까 폐업한 자영업자가 100만 가까이 되고 올해도 사실상 그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실질적인 그 자영업자가 통계 작성 이후에 20% 이하로 지금 내려갈 정도로 굉장히 몰락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니까 서민 경제가 몰락하고 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그런데 방탄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자기 가족과 부인을 지키기 위한 방탄으로 거부권을 24번째. 네. 이제 뭐 이 정도로 가는 속도라고 하면 그 초대 대통령 이승만 이분이 이승만 대통령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긴 하던데 네. 이분 기록을 지금 넘어설 기세로 오히려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시키고 있는 이런 좀 전반적인 상황이 이 정권이 정말 이렇게 유지돼도 되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좀 답답한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다수당이 이제 민주당에서 이거 앞으로 어떤 전략을 짜야 되는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국민들의 분노는 높아지고 네.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뭐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굉장히 낮고 뭐 이런 그렇죠. 상황이거든요. 네. 그 민주당의 고심이 좀 있겠어요. 그렇죠. 뭐 매우 답답하죠. 국민들은 협치를 하라고 네. 하는데 협치가 안 되는 거예요. 협치가 되려면 여당이 현재 여당인 국민의힘이 네. 뭔가 자율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정부에 대해서 일정하게 자율성을 가지고 여야 간에 합의한 것을 관철시킬 힘이 네. 여당 안에 있어야 여야 간에 협치가 가능한데 네. 지금 국민의힘은 그런 권한이 없어요. 지금 대통령이 그 야당 대표 한동훈 대표를 그렇죠. 여당 또 완전히 뭐 왕따 시키는 수준 아닙니까? 왕따 시키고 독대 한번 해달라는데 그것도 외면하고 만찬을 하면 빼놓고 하고 맞아요. 뭐 이런 지경이다 보니까 사실 여당이 사실 없는 상태이다 보니 여야 간에 협치가 안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야당과 대통령이 직접 맞서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 대통령은 뭐 야당을 가리켜서 사실상은 반국가 세력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이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그런 민생 법안조차도 제대로 처리가 안 되고 또 국민 다수가 압도적으로 지금 원하지 않습니까? 65% 이상 전후로 해서 보면 김건희 특검 꼭 해야 된다. 최혜병 이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에 발표한 진상규명 꼭 해야 된다. 이런 여론인데 이런 것을 계속 거부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정말 이제는 국민들이 거리로 나서서 다시 사실상의 정권 퇴진 운동을 시작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어서 이게 이렇게 가면서 국정이 마비 상태가 되거든요. 네. 그럼 그 피해가 누구한테 갈 거냐? 그럼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급하게 대통령이 좀 생각을 바꿔야 된다. 지금이라도. 그렇지 않으면 아마 정권을 유지하는데도 어려움을 겪는 그런 위기 상황에 몰릴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저 민주당 얘기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른바 이제 이재명 당대표의 그 사법 리스크, 11월에 뭐 1심 선고하는 것들이 있다고 하는 그 재판도 이제 하고 있는데, 당내 분위기는 어떻고, 앞으로 민주당의 상황, 일반 국민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좀 궁금해 하거든요. 네. 어떻게 평가하고 전망하십니까? 저도 그 검찰에서 두 가지 사건을 구형을 했지 않습니까? 네. 하나는 그 선거법 위반이라고 해서 그 청문회 과정에서 그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했던 것을 네, 선거법 위반으로 해서 거기다가 뭐 그 뭐죠? 그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을 실제 직무유기로 그 고발하겠다라는 협박을 받았다. 그래서 내줬다라고 하는 두 가지를 묶어가지고 선거법 위반으로 허위사실 유포로 걸었는데, 이것을 그 검사가 구형할 수 있는 최대 형량인 2년을 구형을 했어요. 네, 네. 근데 이건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실 잘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 판단의 영역이잖아요, 개인의. 그러니까 이게 심리적 판단의 영역을 과연 사법적 판단으로 그것을 단죄할 수 있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논란도 있고, 지금까지 이런 정도의 문제를 가지고 기소한 전례도 없는 네. 그런 사건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것을 가지고 마치 완전히 보복하듯이, 정치 보복하듯이 최고 형량을 구형하는 걸 보면서 이 검찰이 정말 최소한의 어떤 공정이라고 하는 가치를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가. 오히려 야당 대표에 대한 그야말로 그 범죄 혐의 덧씌우기, 이런 어떤 시각에서 보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국민들이 볼 때는 이게 구형과 선고 구분이 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맞아요. 2년이라 하면 엄청 큰 죄를 지은 걸로 이렇게 오해를 하게 만들고 있고, 그 우리 당내의 뭐 법조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정도 사건의 최대치가 지금 보면 한 6개월 전후 정도도 많다, 과하다, 이렇게 하는데, 이런 엄청난 구형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 그 뭐죠, 이중교사 혐의. 예. 이것도 녹취록을 그 다 들어보면 상당히 애매한 영역이 많습니다. 특히 뭐 그 이재명 대표가 그때 주장했던 중요한 내용은 보면 사실대로 말해달라, 이거거든요. 사실대로 들은 대로 말해달라라는 걸 12번이나 반복해서 그 녹취록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하지 않고 부분 검찰에 유리한 데만 짜집기 발췌를 해서 이것을 또 법정으로 할 수 있는 최대 형량인 이것도 3년을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러한 행태는 검찰이 어떤 그 법의 어떤 법치를 지키려고 하는 최소한의 그런 생각이 지금 사라지고 이 정권을 지키는 호위병 역할에 충실한 그런 충견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당내에서 보면 이번 사건은 굉장히 정치적 기소고 조작 기소고, 그리고 야당 대표에 대한 탄압을 넘은 그 패배자에 대한 부관 참시를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설령 이번 판결이 저희들은 뭐 무죄가 날 것이다, 이렇게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유죄가 난다 해도 당내에 미칠 영향은 거의 없다. 왜냐하면 이미 그 문제에 대해서는, 또 사실관계에 대해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내용을 소상히 알고 있고, 또 당내에서도 충분히 그 내용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판결 결과가 당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번엔 지역 사정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특별한 인연이죠. 김수민 정무부지사 만나보셨습니까? 예, 만났습니다. 같이 선거 때 경쟁도 하고, 네. 또 국회의원과 정무부지사로 만나고 해서 인연이 남다른데, 어떻게 잘 하고 있나요? 평가하실 만하거나, 아직 뭐 임기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되니까. 예, 뭐 아직은 실제 일을 가지고 뭐 이렇게 이제 만나서 협의하지는 못했고, 네. 공식적으로는 저희 사무실에 2번인가 오셨었고요. 오, 그래서 네. 뭐 인사하고 가시고, 굉장히 어려운 숙제도 주고 가셨는데, 공항 활성화 관련된 그런 좀 대책도 들고 오셔서 같이 좀 상의를 잠시 했고요. 그리고 도의 예산정책협의회를 네. 할 때 이제 같이 또 참석을 해서 의견을 좀 나누기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총선 때는 서로 이게 이겨야 될 경쟁자로 그랬죠. 만났는데,
지금은 이제 충북 발전을 위한 그 파트너로 역할을 해야 되는 관계로 새롭게 만났으니까 그 관계에 맞게 충실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또 워낙에 성격이 활달하고 적극적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뭐 잘 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한 가지만 주문을 하면 그 지금 그 우리 김영환 지사의 네. 그 도정 수행에 대한 평가가 썩 좋지는 않지 않습니까? 뭐 광역단체 평가를 해보면 늘 하위권에 있어서 그 이름이 잘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죠. 네. 그래서 그런 좀 이미지 개선용이라는 그런 인식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좀 그 도정이 새롭게 좀 변화하고 혁신하고 또 도민과 제대로 소통하는 그런 좀 창구 역할을 제대로 해서 도지사의 잘못에 대해서는 좀 과감하게 직언도 하는 정치인 출신이니까 좀 그런 역할이 좀 잘 보여주면 좋겠다 이런 기대도 해봅니다. 그 저기 누구죠? 제가 들은 얘기인데 노동영 정무수석 내정자 네. 아니되옵니다라고 얘기했답니다. 저 김수미 부지사가. 왜 받았어야죠? 그렇게 그래서 아니 된다 공교롭게 안 됐더라고요. 아니 그건 협치의 그 상징으로 아하. 지사가 그 받으려고 했는데 그건 반대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습니까? 제가 이제 궁금한 게 하나 있네요. 그 네.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안에 네. 관련해서 네. 의원님은 반대 입장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실제 그렇습니까? 제가 신중한 입장을 했었죠. 왜냐하면 그 법이 통과되자마자 시행도 하기 전에 일단 개정안부터 먼저 얘기하는 것이 과연 관련 부처를 제대로 설득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그런 정치적인 입법이 되면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제가 좀 부정적 의견을 이야기를 했었던 거고요. 네. 제가 이제 국회에 가서 여러 가지 또 그 도에서 와서 하는 설명을 들어보니까 또 그 우리 지역의 주요한 또 이제 현안 사업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또 내용을 추가로 이제 포함한 면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특별법의 전성시대입니다, 지금. 그렇죠. 제주부터 시작해서 네. 강원 전북 특별자치도법이 통과가 됐고 맞아요. 최근에 전남 특별자치도법이 또 발의가 됐고 또 최근에는 강원도 전북은 다시 또 개정안이 발의가 되는데 아 그래. 기존의 이 중부 특별법, 내륙 특별법보다도 조금 더 그 두 지역의 그 특별법이 그래도 좀 조금 더 나았다 이렇게 보는데 거기서 또 개정안을 이제 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보면 우리 지역이라고 그 법을 발의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 그래서 일단 발의를 하고 그리고 오히려 협력을 통해서 그 부처를 같이 설득하는 방식으로 가면 그래도 좀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겠냐.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저도 이제 같이 발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김수민 정무부시장이 두 번 왔다 가더니 입장이 바뀐 건 아니죠? 효과가 있는데요. 어쨌든 네. 지역 발전과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니 같이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시다. 그렇죠.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근데 아마 그 중에 지역 발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도 있고 또 환경 규제를 풀어야 되는 것도 있고 해서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부처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해내는 것이 아마 건건이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환경도 보존하고 지역도 발전하고 하는 묘소를 찾아야 되는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데 참 쉽지 않은데 잘 그 머리를 맞대셔서 좋은 법안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충북 주변이 다 특별도예요. 맞아요. 경기도만 빼고. 그래서 경기도는 이미 특별도고. 그러니까요. 충북도 아예 특별도를 하나 만드시는 법을 내는 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중부내륙 특별법이 여러 시도 시군이 겹쳐 있다 보니까 이게 누가 주인이냐. 그런 또 이후에도 아마 그런 협의 채널을 운영하는 것도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방법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사실. 근데 이미 또 법을 내놨기 때문에 또 충북 특별법을 새로 낸다는 것이 또 중복 입법이라고 평가가 될 수밖에 없어서 첫 단추를 처음에 잘 꼈어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네. 그 충청북도 공무원들 그 좀 잘 하는지 이시종 지사 시절이랑 김영환 현 지사 시절을 비교하는 분들은 좀 있는데 의원님은 이제 현재만 하실 거잖아요. 아니 청와대도 계실 때 아직 그거가 될 거잖아요. 청와대도 선임 행정관으로 계셨으니까
비교가 된다면 어떤 장단점이 있나요? 어때요, 요새? 뭐 아직은 뭐 그렇게 아주 뭐 차이가 있다 비교하기 는 어려울 것 같은데 중국도 공무원들은 그래도 열심히 좀 그렇습니다. 찾아와서 설명하고 뭐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근데 뭐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보다는 좀 덜 오는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어요. 그때는 훨씬 이주정 지사님이 워낙에 또 이 일과 관련돼서는 독려를 하시는 분이다 그렇죠. 보니까 뭐 그런 면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조금 이제 아쉬움으로 느끼는 건 이 모든 일은 계획의 초기 단계부터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막 진행하다가 이제 안 되면 찾아오는 일들이 많아요. 해달라? 네. 막 해달라고만 요구하는 거죠? 그렇죠. 본인들이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하다가 그것이 잘 안 되면 찾아와서 좀 이게 도와달라 이런 방식으로만 접근을 하면 사실 이미 시기를 놓친 경우도 생기게 되고 그리고 또 그 의원실에서도 보면 그 내용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또 관련 부처하고도 초기 단계부터 같이 좀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그래서 예산 편성부터 쭉 좀 더 손쉽게 갈 수도 있는 네. 면이 있는데 그래서 협치라고 하는 건 뭐 초기부터 사실 같이 상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올해는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시간이 지나서 그런데 저는 내년부터라도 도가 계획하는 것들 또 뭐 청주시가 계획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좀 미리 와서 상의하면서 관련 부처를 같이 좀 이렇게 설득도 하고 또 뭐 필요하면 우리가 압력도 가하고 이렇게 좀 협동의 어떤 작전을 잘 펴야 안 그래도 좀 우리가 뭐 힘이 약하잖아요, 사실 네. 충분히. 그럴수록 더 협력이 긴밀하게 되면 그래도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환 지사님한테 전화 좀 와요? 뭐 지사님이 하는 일은 없죠. 지사님 그 전화도 잘 안 받는다는 이범도 시장님한테 하지 말고 송재봉 의원님께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셨을 때 전화 또 하시고 하면은 협치가 또 잘 되고. 저한테 하면 제가 바로바로 받죠. 네, 바로 받으신답니다. 일찍 전화하실 거예요. 새벽 5시, 6시인데. 하고 와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좋은 소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하셨던 네. 교육환경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큰 변화가 있다고 하네요. 뭐 어떤 거죠? 예, 정말 제가 이게 민심과 함께하는 정치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면서 처음에 준비했던 다른 법안이 좀 있었는데, 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을 1호 법안으로 낸 이유는 그 율량동 지역에 네. 그 그랜드 프라자 호텔에 그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그랬죠. 들어오는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들여다보니까 법률상으로 제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환경 보호구역 내에는 여러 가지 유흥시설이라든가 또는 사행시설은 다양한 방식으로 통제할 수 있는 기준과 근거들이 다 있는데 훨씬 더 큰 대형 도박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카지노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지노를 포함시킴으로 해서 앞으로는 학교의 어떤 이 상대 보호구역까지도, 그러니까 그 시설로부터 200m 거리 내에는 있는 학교가 있다고 하면 그 학교의 의견을 들어서 교육청에서 그 교육환경위원회를 통해서 이것을 그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포함이 된 거죠. 그래서 이건 무조건 절대적으로 들어올 수 없다가 아니라 거기에서 주민들과 동의하고 학부모들이 동의한다고 하면 교육청에서 동의하는 절차를 거치면 들어올 수 있고 근데 거기서 반대하면 이제 들어올 수 없는 그래서 오히려 주민들의 어떤 그 참여와 의사결정권이 강화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군요. 네. 아주 좋은 변화가 예상이 되네요. 네. 아주 그것 때문에 그 학부모, 그 주민들 상당히 걱정이 많았는데. 맞습니다. 네. 협의하고 하면 안 될 건 안 되겠죠, 그죠?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또 그 카지노 추진하는 업체가 청주를 상대로 지금 소송을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불필요한 좀 소송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도 또 줄일 수 있는 그런 면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주 큰일 나셨습니다. 혹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 거 아니에요? 이미 통과됐습니다. 거기서 다 받았습니까, 정부에서도? 네, 이건 의결되는 즉시 공표가 돼 있고 그런 겁니까? 거부권 행사는 안 했기 때문에. 네. 아유, 큰일 하셨습니다. 네, 오늘 월간 송재봉 첫 시간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달에 또 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